매국노라 그러죠. 매국노. 중국 사람들은 무슨 단어를 썼느냐고 보니까 한족 할 때, 중국 한강 할 때 그 삼수변에 있는 한족이죠. 한족. 중국의 한족 아닙니까? 간신간자를 쓰더라고. 한간이라고 해요. 한간. 한족을 배신하는 간신이다 이런 뜻이죠. 한간이라고 합니다. 한간. 우리나라에 그 말을 바꾸면 그 한자만 한민족 한자로 바꾸면 되겠죠. 한간. 우리나라 이 종북 세력들이 한간입니다. 한간. 한간. 중국에서 한간이란 말 우리 언제 나왔느냐 이렇게 역사적인 그 유래를 보니까 청나라 때 생겼답니다. 아시다시피 누르하치가 30만 밖에 안 됐는데 중국을 점령을 하고 청나라가 한때 3억까지 1000배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한족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소수의 만주족한테 우리 문명 민족이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속에 아주 이 한족을 배신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 운동이 여러 운동으로 나타나다가 결국 청조가 망하고 모택동 정권이 들어선 것도 어떻게 보면 청조에 대한 반발 심리, 거기에 민족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뒤엉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간. 그래서 한민족을 배신한 자다. 국가보다는 우리는 매국노 하는데 그거는 국가를 배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완용을 매국노로 하기에는 논리가 잘 안 맞아요. 그때의 국은 어딥니까? 그때의 국은 호종이 다스리던 대한제국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완용이 배신하기 전에 이미 호종이 뭐 항복을 해버렸는데 배신을 팔아먹을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러나 민족을 배신한 건 그렇죠. 그래서 한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 한간 하면은 아마 두 사람이 머리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12세기에 이 북쪽이 이 금나라가 정복하고 북쪽에 있던 송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만들었을 때 남송에 충신이 있었습니다. 악비라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그 중국집에 악비 초상화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관우하고 악비 아닙니까? 두 사람 다 뜻을 펴지 못하고 죽었다. 뭐 하는 점에서 동정도 있고 오로지 충성심 때문에 이 악비가 금나라하고 주전론자죠. 주전론자. 근데 금나라와 주화론자가 있었습니다. 진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함을 해가지고 악비를 죽이고 금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다가 결국은 금나라는 몽고한테 망하고 남송은 그 몽고한테 망하는. 그래서 악비, 진회. 그래서 진회가 한간이고 최근에 한간 중에서는 장개석이하고 같이 소문 제자로서 신의 혁명에도 가담을 하고 중국 장개석 정부, 국민당 정부에서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왕조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왕조명이라는 사람 이름을 한번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일본 편으로 넘어가서 일본이 중국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세운 괴뢰 정부에 수반이 됐죠. 그러다가 1944년에 병들어 죽고 그 부인이 붙잡혀서 종신령 받고 했는데 바로 한간하면 왕조명, 최근 사람은 왕조명입니다. 왕조명. 우리나라에서 뭐 이완용 하면은 참 이완용을 위한 변명도 글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완용 때문에 우리가 한일 합병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완용이가 없어도 한일 합병되죠. 그러니까 이완용의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국자인데 이완용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합병됐다고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면은 거기서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완용 욕은 그동안 충분하게 했으니까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이런 사람들 욕은 이제 그만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때 그 원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거기 넘어가 버린 사람이 있죠. 홍복원이라고. 그 다음에 그 홍복원이 아들이 홍다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홍다구.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계세요. 일본 소설가 중에 풍도란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풍도라고 읽어보셨습니까? 바람풍자에 파도도자, 풍도. 이노우에 야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노우에 야스시가 쓴 다른 유명한 소설은 등산할 때 그 나일론 자일이 처음 일본에 도입했을 때의 산악사고를 다룬 빙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빙벽. 그 다음에 도낭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도낭. 아주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이 사람이 받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만 못 받고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쓴 풍도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김방경입니다. 김방경. 김방경이가 안동 김씨인데 이 사람은 구안동이라고 그러죠. 여기 안동 김씨 있으시죠? 김방경은 구안동, 또 신안동 이렇게 바꿉니다. 구안동은 경순왕 후손입니다. 김방경은 역사 인물 중에서, 한국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소고개를 만든 원광법사라는 사람이 90을 넘겨서 살았어요. 김방경이가 88까지 살았습니다. 88. 그 풍도란 소설에는 이노우에 야스시가 주인공을 김방경으로 내세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소설입니다. 풍도는 아주 명작에 속하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읽으면은 굉장히 지금 서점에 가서 한번 여름에 한번 읽고 한번 나중에 독후감도 한번 쓰십시오. 우리 사이트에. 왜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도 별로 잘 모르는 김방경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유명한 소설가가 썼겠느냐 하는 게,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설은 아주 고래살을 읽는 것처럼 아주 드라이한 문장으로 쓴 것인데, 이게 읽어갈수록 아주 감동이 생기는 것은, 김방경이라는 그 아주 어려운 시기 때 장군이 된 그 고려 장수가 몽고와 이 홍다구라는 이 반역자의 아들과, 그리고 고려 조정과, 그리고 일본과 요 틈바구니에서 마음고생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마음고생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몽고하고 싸웠던 사람이 나중에는 몽고하고 싸웠던 삼별초, 과거에 동지겠죠. 삼별초를 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몽고군하고 손을 잡고 일본으로 쳐들어가고, 또 한국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모함복 받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김방경이가 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조연으로서 이 홍다구가 나옵니다. 홍다구. 반역자의 아들이죠. 이 홍다구는 아버지가 고래를 반역을 한 고래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또 역모사건 비슷한 데 걸려가지고 잡혀 죽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고래를 못 살게 굴고, 김방경을 못 살게 굴려고 온갖 모함을 다 하는 쿠빌라이의 위광을 얻고 하는 그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이 반역자의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반역자는 조국을 어쨌든 못 살게 구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 콤플렉스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읽어본 이 이노우에 야스시가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소설 하나 써야 되겠구나 해서 쓴 것입니다. 88살 동안에 이 김방경이가 배설을 거의 80 넘는 것까지 다 했어요. 몸이 아주 건강했던 모양이에요. 그 역전의 전투를 그렇게 많이 겪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수진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이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군인의 한 모습.